안녕하세요. 서울여자간호대학교 4학년 2반 발표자 정예나입니다. 저희 조는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MBTI 성격 유형을 주제로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 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간호대학생들이 학과의 특수성으로 인한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며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법은 개인의 선호 성향과 성격 유형마다 다른 양상을 띈다는 것을 알고 간호대학생의 성격 유형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 방법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스트레스 상황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수인 학업 성취도와 학업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함께 탐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연구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간호대학생들의 MBTI 성격 유형을 파악한다. 두 번째, 간호대학생들의 MBTI 성격 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 방법을 파악한다. 세 번째, 간호대학생들의 성격 유형별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학업 성취도와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입니다. MBTI 성격 유형별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학업 성취도와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로 연구를 설계하였습니다. 저희 조에서는 네이버 설문지를 이용하여 서울여자간호대학교에 재학 중인 2, 3, 4학년 간호대학생 207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도구로는 총 5가지를 선택했습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MBTI 성격 유형 검사, 스트레스 대처 방식, 학업 성취도, 학업 스트레스입니다. 우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나이, 학년, 거주 형태, 입학 동기, 전공 만족도로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MBTI 성격 유형 검사는 총 16종류의 MBTI 유형에 대하여 대상자 본인이 알고 있는 유형을 선택하도록 하는 폐쇄형 질문으로 구성된 한 문항을 준비하였습니다. 스트레스 대처 방식은 적극적 대처 방식인 문제중심적 대처 방식,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 방식과 소극적 대처 방식인 정서적 대처 방식, 소망적 대처 방식에서 각각 6문항씩 선별한 폐쇄형 질문으로 구성된 24가지의 문항을 준비하였습니다. 학업 성취도는 전 학년도 평균 4.5 기준 1.0 이상 1.5 미만부터 4.0 이상까지 구간을 나눈 폐쇄형 질문으로 구성된 7문항을 준비하였습니다. 학업 스트레스는 학업 스트레스 영역, 성적, 수업, 공부를 각각 원천, 부모, 교수, 본인으로 분류한 폐쇄형 질문으로 구성된 45개의 문항을 준비하였습니다. 자료 수집은 2020년 7월 9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설문지를 통한 자가보고식 설문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간호대학생의 성별, 학년, 학과 계열에 관한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습니다.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 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 방식, 학업 스트레스, 학업 성취도는 아노바로 분석하였습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전공 만족도 조사 결과 본 연구 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총 207명의 대상자 중 여성이 100%로 나이는 19에서 21세가 39.1%, 4학년이 36.7%, 거주지에서는 자가로 79.2%, 입학 동기는 높은 취업률인 학생이 4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공 만족도에 대한 결과는 불만족하다고 답한 학생이 58.5%로 가장 높았습니다. MBTI의 16가지 유형별 간호대학생들의 분포에서 ISFJ가 14.97%, INFP가 12.56%, ESFJ가 10.14%로 이 세 가지 유형의 전체의 37.68%를 차지하였습니다. MBTI 성격 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 방식은 유의 수준 0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은 2.55점으로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MBTI 성격 유형은 ESFJ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가장 적게 사용하는 MBTI 성격 유형은 ISTP로 나타났습니다. MBTI 성격 유형에 따른 학업 성취도 또한 유의 수준 0.006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을 살펴본 결과 최저 2.57에서 최고 4.67로 나타났습니다. P형보다 J형의 평균 평점이 더 높았으며 IP형보다 IJ형의 평균 평점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MBTI 성격 유형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는 유의 수준 0.089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논의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의 성격 유형에 대해 파악하고 강점과 보완점을 이해하여 적절한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며 학업 성취의 증진 및 학업 스트레스 완화 중재의 기초 자료 제공을 위한 계속적 연구가 요구됩니다.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 유형별 학업 스트레스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업 스트레스의 주요 요인은 대학생이 경험하는 환경, 대학 적응 문제, 신체 사회적 변화 및 정서적 성숙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 등에 의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요인과 학업 스트레스를 중점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결론으로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서 MBTI 유형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에서 인식형 P보다 판단형 J가 내향적 인식형 IP보다 내향적 판단형 IJ의 평균 평점이 유의미하게 높았지만 인구학적 특성이 고르게 분포되지 않고 표집 수가 적으며 1학년 학생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연구 타당성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나 학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울, 자아정체감, 자아효능감 등과 같은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연구 결과 일반화의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여러 대학의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 연구 시행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나 학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합니다. 간호대학생들의 성격 유형별로 다양한 지지체계를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반복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본 연구는 향후 학업 성취의 증진, 학업 스트레스 관리 및 상담을 통한 완화 대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상실습 지도자의 의사소통 유형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발표를 맡은 4학년 3반 표지현입니다. 그동안 학계에서 임상실습 만족도가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되었으나 임상실습 지도자의 의사소통 유형 파악과 관련된 문헌은 미비하며 현재 임상실습 지도자의 의사소통 유형이 간호대학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는 초기 단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임상실습 지도자의 의사소통 유형이 임상실습 만족도,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또한 임상실습 지도자의 촉진자 의사소통 관련 자질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연구의 목적은 임상실습 지도자의 의사소통 유형, 임상실습 만족도 및 자기 효능감 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변수가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임상실습 지도자 의사소통 유형, 임상실습 만족도 및 자기 효능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지도자 의사소통 유형, 임상실습 만족도 및 자기 효능감 간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지도자 의사소통 유형, 임상실습 만족도 및 자기 효능감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임상실습 지도자의 의사소통 유형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및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본 연구는 임상실습 지도자의 의사소통 유형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및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입니다. 연구 대상은 서울에 위치한 이 3차 병원에서 실습한 서울 소재의 간호학과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와 설문조사에 참여를 동의한 15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연구 도구는 첫째, 일반적 특성입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일반적 특성에 대한 설문은 성별, 연령, 학년, 종교, 건강상태, 주거 형태, 간호학과 입학의 주된 동기, 간호학 전공 만족도, 실습 동료들과의 관계 및 실습에서 어려웠던 대인관계로 총 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임상실습 관련 특성입니다. 임상실습 관련 특성에 관한 문항은 주된 임상실습 지도자와 교육시간, 수행과 관찰 비율, 실습병원 규모 관련 네 문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임상실습 만족도입니다. 임상실습 만족도 도구는 조결자 강현숙이 개발한 임상실습 만족도 측정 도구를 이순희, 김수경, 김정자가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습니다. 총 31문항으로 실습 내용, 실습 지도, 실습 환경, 실습 시간, 실습 평가, 실습 교과 6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넷째, 의사소통 유형입니다. 의사소통 유형은 강재원이 개발한 의사소통 유형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습니다. 총 문항은 18개 문항으로 수용적 의사소통 유형, 비수용적 의사소통 유형, 명령적 의사소통 유형, 촉구적 의사소통 유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섯째, 자기효능감입니다. 자기효능감은 셰로와 매덕스가 개발한 일반적 상황에서의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를 정혜순이 수정 보완한 17개 문항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자료는 2020년 7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자가보고식 설문 방법으로 수집한 결과 자료 회수율 100%로 총 150부의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자료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고 임상실습 지도자의 의사소통 유형과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및 자기 효능감 정도는 평균과 표준 편차로 분석하였습니다. 또 임상실습 지도자의 의사소통 유형과 실습 만족도 및 자기 효능감의 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로 임상실습 지도자의 의사소통 유형이 임상실습 만족도 및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 회귀 분석을 통해 분석했습니다. 임상실습 지도자의 의사소통 유형, 임상실습 만족도, 자기 효능감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상실습 지도자의 의사소통 유형 중 수용적 의사소통은 5점 만점에 평균 3.27, 표준 편차 0.93점, 비수용적 의사소통 유형은 평균 3.54, 표준 편차 0.99점, 명령적 의사소통 유형은 평균 3.19, 표준 편차 1.16점, 촉구적 의사소통 유형은 평균 2.90, 표준 편차 1.00점으로 총 평균은 5점 만점에 평균 3.17, 표준 편차 1.04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상실습 만족도 중 실습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91, 표준 편차 1.10점, 실습 지도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30, 표준 편차 0.84점, 실습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64, 표준 편차 0.84점, 실습 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31, 표준 편차 1.05점, 실습 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55, 표준 편차 0.95점, 실습 교과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72, 표준 편차 0.84점으로 총 평균은 5점 만점에 평균 3.37, 표준 편차 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80, 표준 편차 0.83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상실습 지도자의 의사소통 유형과 임상실습 만족도, 자기 효능감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 효능감은 임상실습 만족도 및 임상실습 지도자의 의사소통 유형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임상실습 만족도는 임상실습 지도자의 의사소통 유형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임상실습 지도자의 의사소통 유형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임상실습 지도자의 의사소통 유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공차 한계와 분산 팽창 요인 VIF 요인을 산출해 독립 변수 간 다중 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VIF 값이 10을 초과하지 않아 다중 공성성에 문제는 없었으며 첫 번째 표 분석 결과 임상실습 지도자의 의사소통 유형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의 베타값은 0.609, 유의 수준이 0.001보다 작은 값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 표 분석 결과 임상실습 지도자의 의사소통 유형이 간호대학생의 자기 효능감의 베타값은 0.160, 유의 수준은 0.050 값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재원의 연구에서 의사소통 유형은 수용 촉구형이 가장 높았고 비수용 촉구형이 가장 낮았습니다.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 지도자의 의사소통 유형은 비수용형이 3.54점으로 가장 높았고 촉구형이 2.90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나타난 차이는 학생의 성격과 가치관을 고려하지 않고 성적과 성취도를 중심으로 하는 획일화된 교육 방식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구현영 이명석의 연구에서 임상실습 만족도는 3.17점, 본 연구에서는 3.37점으로 선행 연구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선행 연구에서 임상실습 만족도가 가장 높은 영역은 실습 내용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실습 과목이라는 점으로 볼 때 과거에 비해 단순하고 반복된 업무로 실습 내용이 제한되어 나타난 차이로 추측됩니다. 자기 효능감이 이경임의 연구에서는 총점 76.05점에 3.16점, 오윤경의 연구에서는 100점 만점에 평균 73.69점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본 연구는 총점 5점 만점에 3.80점으로 조금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여기서의 차이는 도구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 지도자의 의사소통 유형과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및 자기 효능감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을 때 자기 효능감은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지도자의 의사소통 유형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임상실습 만족도는 임상실습 지도자의 의사소통 유형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켈리의 선행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지도자의 의사소통 유형이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력을 나타내었으며 그에 대한 설명력은 36.7%였습니다. 이는 임상실습 지도자의 의사소통 유형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의미합니다. 본 연구는 임상실습 지도자의 의사소통 유형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및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이 결과로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임상실습 지도자의 의사소통 유형이 임상실습 만족도 및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임상실습 지도자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 및 자기 효능감을 보다 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도구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표본의 크기를 늘려 다양한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논문 간호대학생의 죽음인식, 영성, 회복 탄력성이 임종간호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발표를 맡은 김다은이라고 합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연구의 필요성, 연구 목적 및 설계, 연구 대상 및 연구 도구, 자료 수집 방법 및 자료 분석 방법, 연구 결과, 논의, 결론 및 제언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목적 및 설계입니다. 연구의 필요성으로는 첫 번째로 간호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대학생의 발달 단계에서 올 수 있는 위기관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졸업 후 간호사로서 역할 수행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간호대학생의 죽음인식, 영성 및 회복 탄력성 정도를 파악하고 죽음인식이 임종간호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죽음인식 교육 및 임종간호 교육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연구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죽음인식, 영성, 회복 탄력성 및 임종간호 태도의 정도를 파악한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인식, 영성, 회복탄력성 및 임종간호 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간호대학생의 죽음인식, 영성, 회복탄력성 및 임종간호 태도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간호대학생의 죽음인식, 영성 및 회복탄력성이 임종간호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입니다. 이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죽음인식, 영성 및 회복탄력성이 임종간호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 서술적 조사 연구입니다. 연구 대상으로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S대학교 간호학과 1에서 4학년 학생 129명입니다. 연구 도구로는 일반적 특성, 죽음인식, 영성, 회복탄력성, 임종간호 태도에 따라 다른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년, 종교 및 임상실습 경험 유무로 나누어 총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인식은 죽음에 대한 긍정도, 부정도 및 불안, 관심도, 생명 존중 의지로 구성되었으며 총 36개의 설문 문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영성은 대학생용 영성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인지적 요인, 정서적 요인, 행동적 요인으로 나누어진 총 41개 문항을 이용하여 영성을 측정하였습니다. 회복탄력성은 한국형 회복탄력성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강인성, 인내, 낙관성, 지지력, 영성을 측정하였습니다. 임종간호 태도는 임종환자 간호는 가치 있는 학습 경험이다와 같은 긍정문항 15개, 나는 임종환자와 친밀해지는 것이 두렵다와 같은 부정문항 15개로 나누어 총 30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자료 수집은 2020년 7월 4일부터 2020년 7월 28일까지 네이버 오피스 폼을 이용하여 SNS에 게시하였고, 총 129부의 설문지를 회수율 100%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대상자 특성에 따른 변수 간의 차이는 t테스트와 아노바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또 죽음인식, 영성, 회복탄력성 및 임종 태도와의 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간호대학생의 죽음인식, 영성, 회복탄력성이 임종간호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모두 여성이었으며 학년 분포는 1학년이 36.4%로 가장 많았고 4학년, 3학년, 2학년 순서로 많았습니다. 종교는 무교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 개신교, 천주교, 불교, 기타 순으로 많았습니다. 대상자 중 84명, 65.1%가 임상실습 경험이 없었으며 45명, 34.9%의 학생이 임상실습 경험이 있었습니다. 대상자의 죽음인식, 영성, 회복탄력성 및 임종간호 태도 점수 중에서 죽음인식과 회복탄력성이 높은 점수로 나타났고, 영성과 임종간호 태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로 나타났습니다. 표 3을 보시면 대상자의 죽음인식, 회복탄력성과 임종간호 태도는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성의 경우 실습 경험 유무, 연령대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종교의 종류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표 5와 같이 대상자의 죽음인식, 영성, 회복탄력성 및 임종간호 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죽음인식이 높으면 임종간호 태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영성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표 6과 같이 각 영역 간의 회귀 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이 임종간호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죽음 인식으로 P값이 0.006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의 논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대상자의 죽음 인식 정도는 5점 만점에 3.24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간호대학생이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전공 과목을 접하고 임상실습을 통해 대상자의 삶과 죽음을 접하게 되므로 죽음에 대한 인식이 높은 걸로 추정됩니다. 영성은 5점 만점에 평균 2.44점으로 나타나 비교적 낮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영성의 특성상 종교와 깊은 관련성을 갖는데 본 연구의 대상자 중 57.4%는 무교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아 영성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부족하여 낮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회귀 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의 임종간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죽음 인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으면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가 높아진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습니다. 전공 수업이나 임상 실습을 통해 죽음을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간호대학생은 임종 관련 지식뿐만 아니라 삶과 죽음에 관한 개인적 가치와 스스로 죽음에 대한 철학을 갖게 되는데 죽음이 가진 부정적, 긍정적 의미를 모두 이해한다면 간호사가 되어 죽음을 삶의 한 과정으로 생각하여 임종 환자의 존엄성을 지켜 질 높은 임종 간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론 및 제언입니다. 선행 연구들은 임상 간호사에 초점을 맞춘 것에 반해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죽음 인식과 영성, 회복 탄력성과 임종간호 태도를 파악하고 임종간호 태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한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본 연구 결과 죽음 인식이 임종간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므로 간호대학생의 죽음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성이 임종간호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후 반복 연구를 제언합니다. 연구 대상자 중 57.4%가 무교로 종교적으로 정의된 영성에 대한 이해 정도의 영향을 미쳐 정확한 연구 결과를 도출해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영성의 개념을 단순한 종교적 차원이 아닌 실존적 의미를 추구하는 개념으로 확장하여 연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로써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